티치는 과거 흰수염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속되며 흰수염과 선원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샹크스에게 상처를 낼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흰수염을 제외하면 거의 가장 강한 편에 속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티치가 소속되어 있던 함선은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로 티치는 에이스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유력한 차기 2번 대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합류하고 티치가 에이스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주며 2번 대대장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티치가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이유는 흰수염을 동경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둠 열매를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티치는 바다에서 가장 강한 해적단에 있으면 어둠 열매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어둠 열매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흰수염 해적단 4번 대대장 사치는 어둠 열매를 우연히 획득하게 되고 모든 선원들이 모인 곳에서 악마의 열매를 획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둠 열매에 관심이 있었던 티치는 단박에 그 열매가 어둠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 사치를 암살해버리고 어둠 열매를 훔쳐서 도망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를 건들면 반드시 응징을 하는 흰수염조차도 이번 일은 느낌이 좋지 않다며 티치를 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홀로 티치를 응징하러 출발합니다. 에이스는 사치를 죽인 티치를 응징하기 위하여 티치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나로 섬에서 티치와 에이스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티치는 처음에는 에이스를 대장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해적단에 들어오라고 말하지만 에이스는 당연히 그것을 거절하였고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에이스는 초반에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티치에게 승리하나 싶었으나 티치가 어둠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에이스의 능력을 묶어버리고 에이스에게 우위를 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티치는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결국 티치가 에이스에게 승리하였고 티치는 에이스를 해군본부에 넘겨버리고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티치는 벤 베크만, 로빈과 함께 지능이 가장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독자들은 티치의 경박한 말투와 웃음, 멍청하게 생긴 외형 때문에 티치를 지능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에 의해서 티치의 지능이 최상위권이라는 점과 티치가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티치가 지능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티치는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에 무려 20년이나 잠입했으며 사치가 어둠 열매를 얻자마자 강탈해가는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에이스가 자신을 따라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에이스를 해군본부에 잡아넘기면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본부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에이스를 넘기는 대가로 칠무회의 지위를 얻어 아무런 충돌 없이 마린포드로 갈 수 있었으며 전쟁 막바지에 등장하여 흰수염의 능력만 강탈한 후 돌아가며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흰수염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와 전쟁을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노쇠한 상태였으며 지병까지 있었기에 생각보다 활약하지 못하였으며 해군본부와 흰수염 해적단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아카이누에게 사망한 이후 흰수염은 마린포드를 자신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아들들을 대피할 수 있게 활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거의 죽어가던 찰나에 검은수염 해적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흰수염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의 시체를 검은 천으로 덮어버리고 자신도 그 안으로 들어간 이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티치가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어둠 열매의 능력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어둠 열매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악마의 열매를 끌어당긴다는 언급이 나온 기이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한 뒤에도 닥치는 대로 능력자를 사냥하고 있다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 티치는 3개 이상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자신의 소아들에게 강탈한 능력을 나눠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티치는 정상결전이 열리려던 타이밍에 비교적 한산한 임펠다운을 공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모집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에서 마젤란을 만나게 되었고 마젤란의 공격에 의하여 중독되어 사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때 임펠다운 부관수장 시류가 나타나 티치에게 해독제를 주고 자신도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을 영입한 이후 임펠다운 레벨 6로 내려가 수많은 강자들을 자신의 해적단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해가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한 해군 간부들은 흔들흔들 열매의 공포가 끝나지 않은 건가? 라고 말하며 경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임펠다운 레벨 6의 강력한 제수들을 자신의 동료로 만들어 세력을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자신들에게 복수하러 온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 잔당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 티치는 사왕이 되었습니다. 사왕들은 대부분 40억이 넘어가는 현상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이도우의 현상금은 46억 1110만 베리이고 빅맘의 현상금은 43억 8800만 베리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입니다. 하지만 티치의 현상금은 22억 4760만 베리로 사왕 중 가장 적으며 유일하게 40억을 못 넘으며 카이도우의 절반밖에 안 되는 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치의 현상금이 낮은 이유는 아직 사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과 타 사왕과 비교하면 그렇다 할 업적이 없기에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오키즈는 해군 원수직을 놓고 아카이누와 승부를 겨룬 끝에 패배하고 해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로성은 아카이누에게 아오키즈와 검은 수염이 내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오키즈와 검은 수염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오키즈의 성격상 해군을 은퇴하자마자 해적이 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오로성이 경계하는 것으로 보아 접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아오키즈와 검은 수염이 모종의 이유로 합을 맞출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크로코다일을 쓰러뜨린 이후 잠시 자야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티치와 루피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와 루피는 체리파이와 체리주스의 맛이 좋네 나쁜 애와 같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말싸움이 붙었고 조로와 나미가 중재하면서 상황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첫 만남은 루피와 티치의 가치관이 정반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며 이 장면 때문에 티치는 루피의 최종 보스로 많이 언급이 될 만큼 돌이켜보면 의미가 큰 장면입니다. 또한 이때 루피가 자신의 현상금이 3천만이 아니라 1억이라고 말했다면 티치가 이 자리에서 루피를 처리하여 해군에 넘겼을 수도 있었기에 루피의 몇 없는 위기였기도 합니다. 티치는 평생 잠을 자지 않는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스는 티치에게 남들보다 2배는 더 산 내 놈이 라고 말하며 티치가 잠을 자지 않는 인간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며 단행본 63권 SBS에서 공개된 티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살펴보면 티치는 달이 떠있는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966화에서도 티치가 잠을 자지 않는 기형적인 몸을 가졌다는 언급이 나오기에 티치는 잠을 자지 않는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이었기에 두 캐릭터는 과거부터 꽤 많이 충돌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샹크스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현재 사왕이 되어 바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해적이 되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조우하여 격돌할 뻔하였으나 샹크스와의 싸움은 이득보단 손실이 크다고 판단한 티치가 한 발 물러서며 두 캐릭터의 대결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티치는 아직까지 폐왕색 패기 사용 여부가 나타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티치가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추측하는데요.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부터 야망이 큰 캐릭터였으며 현재는 바다의 황제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폐왕색이 발현되는 조건 중 하나인 야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티치를 제외한 모든 상황이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 시절부터 명성을 쌓지 않기 위하여 힘을 숨겼다고 나타났기에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는 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